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 1장.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탁한 것은 여성과 픽션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것이지 않았나요? 이게 자기만의 방이라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제 내가 해명할 차례군요. 여성과 픽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나는 강둑에 앉아 여성과 픽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과 픽션이라면 페니버니에 관해 몇 마디 할 수도 있겠고,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해도 되겠고, 샬롯 블런테와 에밀리 블런테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눈 돋힌 하워스 목사관의 경관을 묘사할 수도 있겠지요. 미드 포트양에 대해 상황이 허락한다면 농담을 섞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조지 엘리엇을 인용하며 말할 수도 있고, 게스켈 여사를 언급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끝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여성과 픽션이라는 단어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픽션이라는 말은 여성과 여성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또 여성과 여성이 쓴 픽션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성과 여성에 대해 쓴 픽션을 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한데 얽힌 것을 뜻할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여러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주제를 다루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롭게 보이는 이 마지막 방식으로 생각하자 곧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였죠. 저도 잘 알고 있는 강연자의 첫 번째 임무, 즉 여러분이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은 후에 순수한 진실 몇 줄을 노트에 잘 적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벽난로 선반에 올려놓고 그런 진실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임무를 마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여러분에게 사소한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 한마디, 즉 여성이 픽션을 쓰고자 한다면 돈과 자신만의 방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곧 알게 되겠지만 여성의 진정한 본질과 픽션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거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의 결론을 내리는 임무를 슬쩍 밀어넣는 것이지요. 내게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죠. 내가 어떻게 방과 돈에 대해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사고의 여정을 전부 다 자유롭게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도록 하지요.
내가 이런 주장의 이면에 있던 생각과 견해를 드러내 놓으면 여러분은 그중 어떤 것은 여성에 대한 생각과 또 어떤 것은 픽션에 대한 생각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두고 성을 둘러싼 문제라면 다 그렇기 마련이지요. 진실을 말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어떤 의견이건 어떻게 그런 의견을 갖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강연자가 드러내는 한계와 생각, 특징을 지켜보면서 청중이 스스로 자기만의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기회를 줄 수 있을 뿐이지요. 이런 점에서 저는 픽션이 실제보다 더 많은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설가에게 허용되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이용하여 내가 이곳에 오기 전 이틀 동안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깨에 짊어진 주제에 눌려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어떻게 그 문제를 고민하며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생각했는지를 말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묘사할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님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옥스브리지는 꾸며낸 대학이고 퍼넘도 지어낸 칼리지입니다. 나 역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는 편리한 용어에 불과합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에는 진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진실을 찾아내고 그 중에 기억할 만한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약 그럴 만한 게 없다면 내가 한 말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넣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죠. 그렇다면 이제 떠올려 봅시다. 2주 전 화창한 10월 하늘 아래 나는 강둑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를 메리 위턴, 메리 시턴, 메리 카마이클 아니면 마음에 드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성과 픽션이라는 그 족쇄 때문에 온갖 견해와 고뇌를 불러일으키는 그 주제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나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았죠. 왼편과 오른편에는 수풀이 황금빛과 진홍빛으로 불의 열기에 타오르는 듯 색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 먼 강변의 버드나무는 끝없이 탄식을 내뱉듯 어깨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하늘이든 달이든 타오르는 나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곳을 비춰내고 있었고 그 그림자 사이로 한 학생이 노를 저어 지나가자 그림자들은 강물 위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루 종일이라도 생각에 잠겨 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색, 실제보다 더 근사하게 이름을 붙이자면은 강물에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사색의 흐름은 물에 비친 그림자와 수풀 사이로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물에 잠겼다 떠올랐다가를 반복하다가 이내 갑작스럽게 낚싯줄 끝에 여러분도 그 미세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아시겠죠? 여러 생각들이 갑작스럽게 응결되어 걸려듭니다. 그럼 이제 조심스럽게 그 개념을 끌어당겨서는 신중하게 펼쳐놓아 볼까요?